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그 말인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공부를 좀 하고 쓰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1기, 2기야 환자가. 요양병원 또 암재활병원 이렇게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시다가 전이가 돼서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된 환자분들,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암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하세요. 진짜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의사를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거 참 너무 환자 입장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암 치료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고 거의 계속 책을 사서 보고 있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의 가치관은 어떤지. 이게 학문의 문제는 논문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논문만 봐서는 철학적인 문제를 다뤄낼 수가 없어요. 이 암 치료는 철학과 반드시 공유가 돼야 돼요. 의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학만 가지고 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항암, 방사선, 뭐 1, 2, 3, 4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 이런 치료들 다 하시면 좋아요. 근데 환자들이 현실에서 힘들어서 그 치료를 다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 환자의 경제 사정이 그 치료를 다 해낼 만큼 경제 사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그건 철학이 없는 치료죠. 그건 의학이 아니고 그냥 단순 과학이잖아요. 단순 산수? 뭐 이런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의학은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철학은 어떤가, 나의 철학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저의 철학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떤 큰 계기로. 그렇지만 지금 가진 저의 철학을 환자들과 공유하고, 또 다른 생각은 어떤가, 또 다른 지식들은 어떤 게 있나,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보면 내가 이 책에서 70%는 맞는 말을 했는데 30%는 틀린 말을 해놓은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런 책을 쓰는 데 있어서요, 항상 논문을 기반으로 또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쓴 나의 치료 경험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도 완전 이런, 이제 우리 정치 성향이 좌파와 우파로 갈리듯이 의사도 뭐 수술을,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해외 의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환자는 암에 걸리고 나면요, 환자뿐만 아니고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래서 진실과 어긋나서 이렇게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 중에 정말 똑똑하셔서 너무 깊게 공부를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오신 분들은 좋아요. 너무 편해요. 뭐 할까요? 나 이런 거 공부해야 하는데 나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예, 하십시오. 근데 어설프게 공부를 하고 여기 팔랑 저기 팔랑 카페에서 조금 글 보고 인터넷 검색에서 좀 보고 유튜브에서 좀 보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장기간 제가 추적을 했을 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환자분이 듣고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인 걸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를 크게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이 환자분은 유방암 환자셨고요. 처음에는 2기를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유방암도 타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나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싶어요 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사이모신 알파를 맞고 있어요 라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는 그냥 무지성으로 주 2회 맞는 주사가 아니에요. NK 검사를 해가면서 또 확인을 해가면서 내 면역력을 체크해가면서 하는 거고, 뭐 내가 많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고용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개별화된 치료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한 주에 3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설명을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미 다른 병원에서 또 네이버 카페에서 들은 내용이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 편견처럼 딱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제 이야기가 더 이상 귀에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학회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약전에 사이모신 알파는 주 2회 맞는 것을 표준요법으로 한다라고 쓰여있는 게 맞아요. 근데 공부를 좀 하고 쓰세요. 이게 반드시 주 2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자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카페에 글을 그렇게 올리고,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분은 한 번은 어디 원래 다니시던 병원 가셔서 사이모신 알파를 한번 맞으시고, 한 번 우리 병원 오셔서 사이모신 알파를 하고, 고용량 비타민 C는 좋습니다. 좋은데 정작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냐? 이게 쉽지 않은 치료예요. 혈관이 매주 한 번, 두 번을 혈관 찔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하세요라고 권해요. 실제로 4기 암 환자분인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만 해서 완전 관해가 되었다, 또 부분 관해가 되었다라고 케이스 리포트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고 손해볼 것이 없는데,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힘들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환자들에게 강요를 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강요가 또 그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는 저는 안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권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정도지, 환자가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억지로 막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제 꾸준히 그냥 우리 병원에 한 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오셔서 사이모신 알파만 계속 맞으셨어요. 뭐 중간중간에 다른 병원 가서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깊은 상담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깊은 상담을 들어보니 다른 병원 가서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NK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던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그 말인데, NK 검사를 하자고 말했는데 환자가 안 하려면 제가 어쩔 수 없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그 말인데 라는 말이까지 튀어나왔지만, 환자는 그럴 수 있어요. 환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좀 더 사이모신 알파를 고용량으로 해서 치료를 해봅시다. 잘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NK 수치도 좀 막 올라가는 게 보이고 이러던 상황에서 이제 암이 재발이 되었어요. 이 환자분이 그때 내가 미리 좀 사이모신 알파를 더 열심히 맞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제가 설계한 플랜대로라면 사이모신 알파를 이제 NK세포 활성도를 봐가면서 이 사람의 면역력을 봐가면서 고용량을 하든 저용량을 하든 이제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쭉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용량 비타민C는 그냥 쭉 좀 끌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선택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그냥 고용량 비타민C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안 해. 그리고 사이모신 알파 그냥 일주일에 2번 맞으면 돼. 그래서 2번 그냥 정기적으로 맞았어. 끝. 이게 환자의 치료와 저의 플랜의 차이였거든요. 내가 플랜을 드리는 대로 치료를 했다고 해서 100% 재발을 안 했을 거라는 보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의학은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공하는 플랜대로 했다면 조금 더 재발할 확률이 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만약은 없어요. 지나고 나면 결과만 남을 뿐이에요. 재발했다는 결과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재발하기 전에 좀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신다면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아직 부족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를 포함한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환자분도 마찬가지, 다른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닥친 건 재발이에요. 재발되고 나서 또 얼마나 잘 치료를 하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발되고 나서 이 환자분 중금속 검사를 좀 해봤더니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대요. 왜 안 뺐을까 그때. 중금속 검사를 뺐다면
중금속 발암물질이잖아요. 여러분 암 걸리고 나면 탄 고기 안 먹고 그런 식습관, 내 생활습관 교정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이 중금속 빼는 것도 그런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가 되니 미리미리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잘 관리를 하십사 하는 게 이분 케이스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시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한 케이스는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중금속과 관련된 케이스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좀 젊어요. 40대 환자분이고 여성암 진단을 받고 사기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 전에 1기, 2기 때 암 요양병원에 계셨대요. 그리고 뭐 사이모신 알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오셨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가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저한테 너무 잘 치료받고 계세요. 이렇게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분 케이스에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도 중금속 검사를 했대요. 1기, 2기 때 요양병원에서. 근데 요양병원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수은이 이따시만큼 높게 나왔어요. 결과지 갖고 온 걸 보니까. 이따시만큼 높으면 무조건 빼야 돼요. 이거 안 빼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치료를 그동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용량 비타민C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타민C가 킬레이터, 이제 중금속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 중금속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중금속은 비타민C만 줘서 고용량 아무리 줘도 안 빠집니다.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잘해도 빠질까 말까 한 게 진짜 중금속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사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분이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된 계기는요, 서울에서 뭐 이제 고가의 치료들, 이런 고가의 치료들 하다가 몰라서 거기 다니셨대요. 우리 지역에. 양산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서울로 다니셨는데 내 집 옆에 이런 병원이 있네 라고 하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다 하고 오셨고 잘 알고 계셔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 환자분께는 치료만 제공을 하면 돼요. 근데 참 안타깝죠. 사실 이 영상은 그 환자분이 영상을 들으시면 알 텐데, 본인이라는 건 알 텐데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조기에 중금속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를 발견을 했으면, 중금속 빼주는 치료를 했다면, 분명히 치료를 했다면 재발할 확률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았을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팩트예요. 왜냐하면 암 치료의 시작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금속도 제거하고 들어갔어야죠. 이 환자분은 지금이라도 중금속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금속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확률을 높이자는 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기를 진단을 받았어요. 사이모신 알파라는 치료제가 5년 전만 해도 무지하게 고가의 치료제였어요. 그리고 널리 보편화되지도 않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랐던 경우도 많고요. 의사도 비싸고 판매되지 않으니까 몰랐던 경우도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개발하고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니까 좀 보편화돼서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기를 진단받으셨는데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면서. 버티다 보면 또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거든요. 현대의학은 너무너무 기술 발달이 빨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 암을 억눌러만 놓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나간다면 언젠가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내가 치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계속 좀 받아보세요. 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에는 또 새로운 좋은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또 치료 가격들이 더 저렴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3기, 4기 더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1기, 2기 환자분들도 이왕이면 빠르게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건강하십시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